부장 다니면서 월급을 어떻게 하고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나는 연애를 어떻게 해서 결혼해야지 이런 꿈과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전에는 이거 언제 뜨지 여기 딴 데가 언제 가야 되는데 갈 때를 마땅하지 않고 다 이러시겠다는 겁니다. 그 완전히 개인 자기 삶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안 깨지고 더 잘 돼서 가야지 라고 할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거죠. 자기 이 공간에서의 자기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노동조합의 목적 중에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더 확장시켜내고 어떻게 더 견고하게 어떻게 더 건강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해 갈 거냐 하는 문제는 계속 그 구성원들 몫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현대그룹이라는 양계동에서 전체를 다 수직 관리합니다. 딱 일자형으로 피라미드형으로 모든 노무관계는 양계동에서 다 컨트롤합니다. 노사관계는 연애가 없어요. 현대차가 끝나야 기아차가 끝나고 기아차가 끝나야 현대캐피코 핵심 계열사들 있죠. 현대제철 모비스 위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래서 정규직 이 사람들 끝나고 그리고 나면 그 한참 뒤에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게 몇 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임금이 그것도 사장들이 이렇게 빼먹고 뭐 이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모비스는 작년 매출액이 35조 위아는 7조 4,8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7조니까 8조나 치고 4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제 매출액 단순 비교하면. 그러면 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현대그룹에서는 모비스가 한참 상위 개념에 있는 거예요. 위아는 그 밑에 개념이고. 왜? 전체를 수직 계열시켰으니까. 그리고 부품사는 그 다음에 대원산업처럼 시트 만드는 데는 직설이죠. 거기도 2시간 파보면 소화리 공장이 서요. 2시간, 지금 한 4시간 될 수 있겠다. 잘하면. 근데 대원 안산은 직설, 여러분들이 조합 가입하기 전까지는 대원 안산의 경기지부에서는 직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직설이 명함도 못 내밀죠. 지금은. 모비스 화성공장은 그냥 쭉 그냥 10분 거리에 그냥 계속 되는데 쓰면은 그대로 똑같이 동시다발로 쓰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1차 vendor, 2차 vendor, 3차 vendor. 저희 경기지부 사업장의 부품사는 다 2차, 3차예요. 대양전기도 모비스 들어갔다가 나가고 막 이러시거든요. 또 한 달 더 걸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차도 있어요. 근데 1차 vendor는 이제 그 대원산업 그리고 뭐 또 어디 있나? 신안 말고도 있나? 하여튼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SM도 2, 3차일 거고 1차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품사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 현대그룹 자체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에.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을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 화성공장이 파업 딱 얘기해서 딱 끝낸 순간 기아차 화성공장에 권한 2만 명 될 겁니다. 2만 명이 그냥 놉니다. 그죠? 뭐 2,000명도 아니야. 거기 그 500명이 파업하면 그 옆에 있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포함해서 탈탈탈하고 정규직 조합원만 12,000명이고 거기에 뭐 비정규직 있고 또 뭐 간접부서 있고 모임 가면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뭐 한 2만 명 가까이 있고 된다고 봐요. 제가 보면. 근데 그게 다 쓰는 거예요. 이 엄청난 파괴력인 거죠. 그럼 그거 믿고 파업하면 다 들어주겠네? 반대로 보면 수직 계열화된 여기서 위를 타고 넘어가는 거를 그 사업장 내에 노동자가 있다고 파업해가지고 그걸 들어준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자기 존립 기반이 문제가 생기죠.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의 세상에 노조를 만든 겁니다. 현대모비스 화상. 그러니까 대단히 신중했어요. 집 자체 노조원들이. 근데,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접 모비스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500명, 그때 노조 만들 때는 500명, 지금 580명이지만, 지금, 그때는 500명이 있어요, 조합원이. 인력 충원되고 계속 늘어나고 계약직, 비정규직 다 조합원으로 흡수해가지고 저기
그 단체 안에서 정규직 전환시켜서 우리 저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장과 경비 빼놓고 다 죽어버려요. 공장 안에. 기업 노조 한 번도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사장하고 경비도 조합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근데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조합 부자분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공장 안에. 왜? 비자업은 할 이유가 없잖아. 한번 봐보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말고는 정보가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회사 모비스 관계자가 얘기할 때는 여기 임금 인상을 해주고 단협을 들어주면 전국에 있는 모비스 이 모듈사 7,000명한테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500명 곱하기 10만 원이면 그 액수지만 우리는 당신들 올려주면 곱하기 7,000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노동조합을 공장 안에다 주면 딴 데 만들어주면 다 공장 안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양계동 가서 요섭 하세요. 그래, 양계동 갈게 데리고 와. 우리 쳐들어갈까? 근데 그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파급력이 엄청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아 그 모의사로 2,000명? 3,000명? 아마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모비스 위아 평택지회가 몇 년 전에 만들었지만 거기는 그 파급력이 없어요. 왜 초기에 전체를 해가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계속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고전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광주 위아가 생겨가지고 하는데, 광주 위아가 또 한다고 전체를 적용하냐? 파급력이 크지 않아. 왜? 수직 계열화된 모비스와 위아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비스도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임금 인상을 뚫고 나가는 것은 회사 구조상은 불가능해요. 회사 구조상. 아무리 파업을 빵빵하게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왜? 일단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모비스 화성제가 고민의 지점이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 때. 7,000명이 되고 지금은 이제 10,000명에 적용되는 거고, 지금은 7개사 공동 투쟁하는데 7개사가 파업하면 기한의 투쟁을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급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양계도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나를 알고 적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1승2패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마찬가지로 적은 아닌데 나를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이건 싸울 때마다 깨져요. 뭐 삼국지 유명한 글인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는 어떤 거냐 라는 것들을 겁먹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실패 확률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초기 멤버들이나 조합원 교육이나 간부 교육원 회의하고 할 때 그런 구조나 상황들 전체가 인식해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후퇴할 때 후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전진할 때 더 세게 전진할 수 있는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모비스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작년에 5월 27일 날 들켰어요. 그 전주에. 들켜가지고 부랴부랴 모여가지고 끼운 거예요. 경기지부 사무실로 와서 주말에. 그래서 1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였으니까 일요일까지 이제 SNS 통해서 가입원서 받고 전화를 받고 해서 월요일날 출근할 때쯤 되니까 300명. 출토하니까 그 다음날 400명. 이래서 초기에 현장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8월 26일인가 딱 만 3개월 만에 단협 조인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 파업 준비를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처음에 들쳐가지고 100명, 300명, 400명, 500명. 그 단협 사인할 때 보니까 490명인가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조합원이. 근데 단협 투쟁하고 현장 투쟁하면서 인력 충원이 계속 됐어요. 비정규직으로. 근데 그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다고 통보하고 자르려면 잘라라. 자를 수가 있어요? 못 자르지. 그러니까 다 조합원 됐으니까 정규직 전환시켜주는 걸 교섭도 하기 전에 다 그렇게 작전을 짜서 그렇게 하니까 조합원이 늘었고, 그런 게 확인되니까 전체가 다 가입 안 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가입하겠다고 중간관리자 한두 라인에 한 2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면담해서 이제 가입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중간관리자 보면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간담회에서 서로 의상하지 않게 하고 과거에 서로 의리가 그런 걸 털고 그래야 단결력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입받고 이러면서 계속 늘어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580명이더라고요, 조합원이. 그러니까 체결하고는 또 100명이 늘었어요. 그건 신규인력 채용하고 또 뭐 이런 정도에 있으면서 아마 싹싹 다 가입 안 한 사람이 가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왔다. 그러면서 5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이 친구들은, 간부들이 맨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단협 체계라는데 노조 인정만 하면 임금 인상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단협 체계라고 임금 인상, 저기 노조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 조합 전임자, 조합 사무실, 조합 활동 시간, 그리고 뭐 조합 활동할 수 있도록 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일괄 문제하고 뭐 등등 있잖아요. 몇 가지 핵심죠. 그것만 되면 임금 인상 안 해도 된다. 우리의 목표는 그거다. 간부들부터 먼저 결의하고 조합원 교육 때 그걸 한 거예요. 전체 모아놓고. 왜? 돈보다 권리가 더 중요하다. 권리가 탄탄해지면 돈과 실리는 따라올 수 있다. 권리가 전무한데 당장 눈앞에 돈 딱 주는 거 던진 거 받으면 우리는 다음이 없다. 이렇게 딱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현대그룹 그걸 얘기했듯이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노조를 인정받게 되면 다른 모든 사회에서 분명히 노조한다. 확산된다. 그러면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때 제대로 한번 더 제대로 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모비스 스타트 끊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할 생각을 못하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합원 교육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집중을 했죠. 나중에 회사가 시간이 지나니까 전임자 주는 거, 조합 사무실 안 해주는 거, 이거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들은 조합원 교육 때도 그렇고, 파업 추석 때도 그렇고, 노동조합만 제대로 인정해주면 나머지 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느냐. 우린 그거 진짜 믿었다. 근데 그걸 강조한 거지. 노동자 밀리는데 돈을 10원 안 올리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5년간 올랐던 임금 인상만큼 작년에 따져보니까 그만큼 더 받았대. 5년 동안 받았던 올라간 인상인 만큼 1년 동안에 받은 액수가. 돈을 많이 요구하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실제로 조합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규정을 이렇게 잡으니까 노동조합도 제대로 인정받고 실리도 돈도 따라오고 현장 개선도 쭉 해나갔다. 이런 충원도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회가 요구한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보다는 못했지만 꽤 많은 인원을 다른 데보다는 인력 충원을 많이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반란을 홈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인정받는 게 성공이 돼야 딴 데가 확산되고 그래야 조금 힘이 생겨서 뭔가 도모할 수 있다. 우리 혼자 지금 당장 기아를 끊는다고 어깨 힘주고 까불다가 잘못되면 소탄 대신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힘이 있다고 힘쓰면 안 된다. 계속 조직되고 확인되니까 기아를 끊기고 확인되고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야,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야, 우리 파업만 얻어가지고 빨리 들이막자. 그럼 끊길 거 아니야. 그러면 지들이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말레동원 화성도 회사가 구석을 요청해서 한 거예요. 라인이 현대차 끊긴대요. 통사정을 하더라고. 그러면 두 가지 나타나요. 이걸 계속 끊으면서 홀딱 끊길 거냐. 아니면 거기까지 나왔는데 더 밀었는데 상대가 자빠져버리면 난 더 이상 감당 못해 자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 붕뜨겠죠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투쟁을 전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맨 뒤에서 그냥 뭐 조직이 다 돼 있으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쭉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나 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하면서 갈 거냐, 합심해서 갈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거 말고 맨 앞에 사갖고 하자. 맨 내가 안 따라오니까 여기 맞춰갖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조직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회사한테 나중에 뒤통수 맞을 준비를 이제 뒤통수 때릴 준비를 회사가 하겠죠. 틈을 안 보이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힘을 빼고 교섭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파업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 저하고 다르서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뒷감당을 회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파업 준비는 철저하게 했어요.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교섭의 교차 상태에 마지막에 빠졌을 때 그날 밤에 쟁대회 해가지고 11시쯤 밤 11시 넘었는데 11시인가? 10시인가? 그러니까 1시쯤에 끝나잖아요. 이직이 그 야간이 몇 명한테 야 지금 라인 빨리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출근하면 라인 끊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딱 한 통화해가지고 라인 다음날 아침에 다 끊어버렸습니다. 딱 2시간 만에. 실제로 전화 한 통화에 저하고 쑥 이긴 거예요. 파업 안 했어요. 공식 파업이 아니라 그거 한번 보여주고 교섭 똑바로 할래 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섭하겠습니다. 주말이라도 할 테니까 합시다. 해가지고 또 옥신각신 하다가 또 깜짝거리는 거예요. 또 뭐 간보고 막 중무소리 하고 그래서 교섭 변련 해놓고 하도 뭐라고 그러길래 지금 나온 안으로 그대로 받을 테니까 우리는 파업을 한다. 저한테는 파업 그 자체가 수단이지만 지금은 파업하는 이유는 회사가 앞으로 노무관리를 봐달라 어쩌라 통 크게 정리 안 하고 간보고 깜짝깜짝거리는 거 앞으로 용납 못한다는 의미에서 이 안을 그대로 반면할 때도 파업한다. 라고 파업을 딱 예고를 해서 다음날 파업하는 걸로. 그래서 회사가 다 손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뭐 임금 인상, 뭐 경조금 등등 해가지고 싹 일괄 정리해가지고 이제 파업하는 시간에 파업을 처리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죠. 라인을 몇 번 끊긴 했는데 공식적인 파업은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는 철저하되 힘이 세기 때문에 파급력이 세기 때문에 회사한테 파업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기존의 낡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거나 복원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임금 인상을 안 해도 파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걸 보여주면서 교섭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게 지혜 쟁대위의 자기들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세 번째인가. 우리 안에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1순위로 대변하는 조직이 되자. 그럼 누구죠? 거기 장애인이 되게 많아요. 40명 정도 돼요. 하고 집회하거나 교육하고 맨날 뺐다 낮춰줘요. 그리고 수화하고 그분들을 보고 얘기하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또 다시 구현 설명 따로 해주는 뭐 팀원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성 그리고 그 공장 안에 있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또 일용직, 계약직, 촉탁직 막 쓰거든요. 여기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다 조합원을 받아서 전부 다 정규직 시켜라 이렇게 주장했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부터 먼저 챙기는 노동조합이 안 되면 그러면 힘센 놈들을 계속 보면서 힘센 놈 말빨 쓰고 힘센 놈 위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는 넓어져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꼿꼿하게 그냥 혼자 외로이 이게 손꼽히는 그런 노동조합이 된다. 그러면 연대고 단결이고 뭐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우리 내부부터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경기지부 안에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사람들 많은 거 이제 다 이제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가자. 이렇게 중요하게 했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돈보다 실리가 아니라 권리라고 하는 건 뭐 이권, 노동권, 뭐 건강권, 뭐 이런 권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훨씬 더 앞세우고 조합활동의 권리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조직을 전체를 운영하고 연대, 뭐 단결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하자. 물론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들 몫이니까. 근데 작년에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파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계속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수급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고스톱 할 때. 투고했다가, 야, 이거 쓰리고 한 바퀴 돌아가면 이런 거 따따블인데 막 이러다가 이제 여권 나오고 하죠. 그 고스톱이 아니라 말레동에 갔는데 파업을 해갖고 쭉 가요. 이번 주에는 1시간. 그 다음 이틀 뒤에 2시간. 다음 주에 4시간. 그 다음 주에 8시간 전면. 딱 정해놓고 쭉쭉 가니까 저하고도 어떻게 돼? 쫙 기장에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교섭에서 독립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이게 수dob이 안 되는 거예요. 수dob. 특히 경험이 부족하거나 신생이나 이거에 대한 관점이 잘 잡히지 않는 사업장은 수dob이 안 돼요. 수dob이. 수dob하라는 건 그만하자는 게 아니라 투쟁과 교섭과 이런 걸 병행해야 될 거 아니야. 전쟁 중에도 교섭은 하는 건데 국가가 전쟁 중에도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뒤로는 지들끼리 붙어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있다고. 자꾸 잘 돼야 되는데 참.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 미국 놈들이 훨씬 더 똥탕을 많이 튀긴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근데 노사관계에서 인간의 교섭하는데 레이스를 쭉 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100% 아니면 안 되고 계속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조직력은 멈춰. 일단 수도 할 때 딱 수도할 줄 알아야 그게 조직력이에요. 그냥 불 붙여놓고 쭉 가는 거 그거 지도가 없어도 그냥 갑니다. 알아서 갑니다. 근데 갔는데 좋다는 얘기 없고 뭐 목적지가 없으면 나중에 이제 없는 거죠. 섰다가 가다가 그리고 쭉 갔다가 교섭하자. 우리 파업 잠깐 접어줄게. 여기서 끝내야 안 그러면 그 다음에 감당 못한다. 그래야 협상력이 높아지겠죠.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투쟁은 세게 하고 겁나게 하고 막 강하게 하고 시간을 길게 한다고 조직이 빵빵한 게 아니라 갈 때와 멈출 때와 후퇴할 때 이거에 대해서 전체가 다 믿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가야지 그게 조직력이라고. 전쟁할 때 전진하는 것보다 후퇴가 훨씬 어렵답니다. 제가 전쟁은 안 해봤지만 군대는 갔다 왔으니까 후퇴하는 게 전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대요. 후퇴할 때 제대로 못하면 몰살당하죠. 전진할 때는 많이 안 주면 돼요. 전진할 때는 원래 그렇답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진짜 조직력은 스톱할 때 나온다. 진짜 조직력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나오죠. 진짜 조직력은 우리가 이거를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함께 고민해서 그래 올해는 여기까지야. 내년 농사는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좀 특별히 잘해보자. 부족한 거 채워서 이렇게 될 때 이게 진짜 조직력이죠. 야 조직 이만큼인데 10만원짜리 10만원 따지는데 5만원밖에 못 땄어. 6만원밖에 못 땄어. 난 10만원인데 나는 5만원도 괜찮아. 이러면 이제 집구석 개판 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단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결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마르고 닳도록 단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결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마인드는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어야 생기는 거지. 그냥 구호를 붙어지게 외친다고 단결이 됩니까? 물론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좀 낫긴 하겠죠. 하지만 내용적 단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이번 파업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 작년 11월 18일 만들어서 3월 달에 파업 안 했죠? 잠깐 그만큼 그걸 파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작년에 오비스 화성에서 그거 만들 때 그런 고민을 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와서 처음부터 의뢰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비스 톱택도 만들어주고 수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근로조건 임금은 결정하는 순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노조 없다고 거기 적용 안 시켜주고 노조 만들려고 부추긴 것밖에 없잖아. 회사한테. 그리고 금속노조 아니고 기업노조나 항공노조 가면 현대차 기아차가 그래도 금속노조인데 그리 가봐야 배터리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기업노조를 조직해도 오래 못 가요. 제가 장담하는데. 더 잘해주면 되는데 더 잘해주면 들통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섭 안 해도 저덕방으로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회사한테는 웬만하면 딴 데 보고 딴 짓 하지 말고 통으로 금속노조 다 가라고 해라. 그래야 일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다. 저희는 걔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걔들 고민하겠죠. 어쨌거나
올해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모비스 화성만 있다가 올해 전부 다 파업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파업은 작년에 안 했던 파업 올해 하는 거 이거마저 엄청났지. 24시간 되나요? 24시간, 여기 19시간 넘죠. 대충 비슷한 것 같더라고. 모비스 화성이 금요일날 파업하면 24시간, 총량이 24시간 같은데, 개별 기업은 24시간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24시간을 놀았을 때 24시간만큼 곱하기 몇만 명이요? 현대차 치고 5만 명, 기아차 치고 2만 5천 명 하면 산술적으로 그것만 해도 8만 명이에요. 8만 명한테 영향을 미치다는 게 24시간. 그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도 이제 살떨립니다. 솔직히. 제가 회사라면, 제가 다행히, 금속노조 여러분들하고 같은 편이니까 천만 다행이다. 요새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봉투를 했습니다. 빨리 맞춰야 되는데, 만든 지 단협체계라고 처음 파악하는 거, 실질적인 파악을. 모비스 화성도 안 했고, 모비스 프로텍도 단협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단협은 끝났어요. 이제 임기도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파악을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어쨌거나, 근데 작년에 모비스 화성만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 7군데가 모여서 상립수련인가 헛간수련 7월 7일 날. 날짜도 좋아. 7월 7일 변호와 진료가 만나는 날. 딱 맞잖아. 이 그냥 각자 따로져 있다가 노조 하나 만들었다고 변호와 진료가 만나는 날 딱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세상을 한번 동호해보자. 현대그룹에서 한번 발랄을 일으켜보자. 만났어. 각 사업자 간부들이 쫙 모여서 200명 정도 모였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더 되나요? 200명? 근데 제가 보기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모인대 의의가 있어요. 모인대. 공동수, 여기 아마 공동수 하는데 아산 끝나고 울산 먼저 끝났으니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솔직히. 같이 그냥 계속 같이 지들 먼저 끝내고 그러면 우리 협상력 떨어지고 우리 뭐 고쳐난 거야. 빌어먹으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면 이거 뭐 집구석 되겠어? 근데 저는 그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 각 지역이 틀려있다. 우리 경기는 세 군데 같이 있으니까 좀 덜한데 각 지역마다 풍토가 다르고 거기에 사회 시민단체 뭐 금속노조 그 지역지구 갖고 있는 자기들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우리랑 경기지만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 해당 사업장도 다르고. 근데 이게 만들었다가 한번 모였어. 한번 해보자. 근데 회사가 그거를 한번 해보고 다 제대로 할 때까지 놔두냐? 그러진 않죠. 다 풀어봤겠죠. 1차적으로 모비스를 먼저 해봤겠죠. 위아를 먼저 해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 수직구조에서 위아를 정리하면은 정리 안 된다는 걸 되게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들어봤는데 맨 처음에는 모비스 화성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정리한다고 정리할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노했죠. 그리고 워낙 높아요. 돈 액수가 높은 게 아니라 방향과 기준이 높으니까 당연히 돈을 따라와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하려면 회사가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어디선가 뚫린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뚫린 거죠. 아산에서 뚫린 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고봉대도 만들고 뭐든 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보다 덜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서로 상의하고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 회의를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잘하겠습니다. 하든지 최소한. 그래야 내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안 된 거에 대해서 그 액수를 1060원을 땄어도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비스 화성 지회에서 먼저 손도풀을 해서 기아 라인을 완전히 일주일 동안 끊어서 1060원 땄어. 그리고 끝내버렸어. 다 땄으니까. 저는 그러면 모비스 화성 지회하고 앞으로 같이 눈도 안 마주칠 겁니다. 왜?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방향으로 농장을 끌어갈 거냐 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106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60원이 그거 낮다 높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부의 요구를 더 높은 수준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합의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과정 없이 정리한 거.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되는 과정 없이 정리한 거. 그것 때문에 모비스 화성지회랑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수직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모비스 화성지회랑 지금 5군데가 똘똘 뭉쳐서 이게 하는 이 투쟁이
그 아산에서 타결한 액수가 너무 작아서 파업하고 있다. 이렇게 마인드를 먹고 이 투쟁을 공동수행한다고 하면 이 공동수행 오래 못 갑니다. 내년에 절대 못 합니다. 왜? 호주문이 사정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공동투쟁 연대성이 없는 거예요. 남의 처지를 내 처지로는 못하더라도 같이 노력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정신이 공동이나 영대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비스 화성지에는 파업을 하는 거다. 그리고 권리는 더 따라올 수 있다. 실리는 끝내면 뭐 따라오겠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산 먼저 타결한 거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이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 속에서 내년에도 새로운 걸, 더 잘 되는 걸 도모하자. 이러면서 먼저 타결할 때도 수고했다.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앞으로의 더 넓은 연대, 더 깊은 연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인드로 지금 파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집회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들이 그러니까 수평적 연대에 대한 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권리를 우선시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잡아나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 안에서의 불합리한 것들은 개선하는 속도가 빠르질 거고 현대기아차 그리고 1차 계열사 이쪽이랑 그 차별도 훨씬 더 줄여나갈 수 있다. 하루아침에 줄이는 건 불가능한 건 아시잖아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업다운 파업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단협 체계할 때까지 파업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노동조합인데 이 소주가 1년 전에 이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 꿈은 꿨지만 아마추어 노래 드림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는데 호황의 꿈이 아니라 현실을 미루어 짐작한 꿈이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으면 겁나게 멋있는 사람이었을 건데 에이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여기 가서 잘해야지 이랬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사이가 노동조합 저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 동료 사이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이뻐 죽겠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더 뭐라 그럴까 애틋하고 더 살갑고 작년에 서로 출근하다 인사하는 거랑 지금 인사하는 건 달라야 됩니다. 작년에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격하게 끌어안기도 하고 이런 식의 동료애를 끈끈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연대를 더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파업 투쟁을 우리의 학교로 삼을 거냐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두서없이 작년에 모비스 화성지에 같이 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시킬 거냐라고 하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경기지구 사업장 중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아름다운 그 전통이 되게 많아요. 대원사나 만상 같은 데나 레코드 사업장은 자기 단위로 끝나면 5만원씩 투쟁기를 걷어서 딱 그걸 모아서 우리 경기지구 사업장에 어려운 사업장에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뭐 몇백만원씩 주면서 고생하신다고 하고 해마다 연례 행사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대학생들은 자꾸 10만원 얻었다고 하더라고. 그 10만원을 240명이면 2,400만원 가지고 어디 얼만큼 기준을 정해서 이제 투쟁기금을 나눠주는 그런 거를 합니다. 태풍코도 그런 거 하고 하는데 되게 많아요. 저희 사업장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는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노동조합은 좀 어려워지거나 앞에 지뢰맛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과 그런 노동조합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주변 사업장들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는지 좀 보시고 하면서 노동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에 대한 분노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료에 대한 애정, 사랑이 적에 대한 분노보다 한 뼘 더 클 때 우리의 노동조합은 진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웃이 되고 중요한 버팀목이 될 거다. 그런 노동조합으로 거듭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파업하시는데
즐겁지만 우리의 이번 투쟁의 목표, 방향, 정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노동조합을 길게 보호하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서로 힘 모아서 이 국면을, 이 투쟁을, 올해 투쟁을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